19번, 11번, 19번, 26번, 28번, 29번, 30번, 자, 9번부터 세 종류 접시 ABC 이 문제는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여기서 빠진 말이 특별히 오해가 생기진 않을 거야. 자, 5 종류 케이크 남김 없이 담는 경우의 수. 무슨 말을 선생님이 사과를 하는 거냐면 빈 접시가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문제의 의미냐. 선생님이 사전 검토를 하면서 이걸 써 넣어야지 해놓고 까먹었어. 사전 검토를 하면서 빈 접시 가능하다는 말을 써 넣어야지 해서 까먹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있는 모양이 5의 거듭제곱이냐 3의 거듭제곱이냐 그게 몇 제곱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접시가 케이크를 고르는 거야? 케이크가 접시를 고르는 거야? 케이크가 접시. 그치? 케이크가 접시를 고르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후보지. 그러니까 이쪽이 선택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접시가 N이 R이야. N. 케이크가 R. 그럼 다시 3 파이 오면 N의 R제곱이 R의 N제곱이야. 3. 네. 3의 5제곱. 그치. N의 R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 녀석의 기본 컨셉이 빈접시가 가능한 거야. 그 말을 갖다가 선생님이 써넣어야지 라고 까먹었어. 여기다가 내가 적어놨거든. 빈접시가 써놔야 되네. 이 문제 안 적어놨네. 사전공처럼 써놨고 너희들 거 뽑아주면서 수정한다는 걸 까먹었어. 나중에 보고 문제 없었지 라고 생각을 해버렸지. 이거 말고는 딱히 문제가 없었거든. 자, 암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11번. 자,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1, 2, 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 0이 3인 함수의 개수 자, 그니까 1대1 함수도 아니고 맞지? 증가함수 감소함수도 아니고 그냥 함수야. 파이. 그런 면에서 자 0에서 3으로 가다 이거 골랐지? 네. 그럼 마일이랑 1이 3을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골라도 돼요. 그렇지. (3의) 제곱이다. 헷갈려 다시 한번.
x랑 y 중에 x가 y를 고르는 거야, y가 x를 고르는 거야? X가 Y. x가 y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n이 r이야. N n. 이쪽이 헐 r이라고. n이 몇 개인데? 3에 r이 몇 개인데 지금? 2개. 끝. 함수의 개수 문제 중에는 아주 기초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냥 함수값 하나만 결정을 해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가 함수값을 마저 골라야 돼. 그러니까 그때 F형의 3을 고른 게 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또 함수네. 자, x는 2, 4, 6, 8 y는 1, 3, 5, 7, 9 자, 다시 누가 n? Y가 N. 그렇지. 누가 r? X가 R. 그렇지.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때 x1, x2 이면 fx1, fx2에 자, 여기 등호가 없으면 뭘 쓴다고? 등호가 있으면 증가함수. 등호가 없으면 C를 쓰고 등호가 있으면 H를 쓰는 거라고.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이고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이다. 함수값이 겹쳐도 되니까.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는 뭐만 계산하면 돼? 뭐만 계산하면 돼? OH. 그렇지. 5H4만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몇이 몇이고? 85. 8, 7, 6, 5, 4, 3, 2, 70.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6번.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4 이하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 어떻게 해주는 게 요령이다? 1. 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H. 문자 하나를 더 더하고 는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어떤 개념이었냐? 얘가 0일 때 얘가 4면 되고 얘가 1일 때 얘가 3이면 되고 얘가 2일 때 얘가 2면 되고 얘가 3일 때 얘가 1이면 되고 얘가 4일 때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 더 더해서 는으로 만들어 놓은 중복조합이랑 개수가 똑같다. 아니면 중복조합을 갖다가 0, 1, 2, 3, 4 다섯 개를 써가지고 그 합을 갖다가 C로 바꾼 다음에 이항정리 하키스 패턴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런데 그게 훨씬 오래 걸릴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문자 하나 더 더해서 는으로 바꿔줘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몇 H 몇이야? 요 방정식의 개수. 그렇지. 5H4 똑같은 게 나왔네. 그럼 얘도 답이 70. 됐나요? 넘어가서 28번. 자, 28번은
그림과 같이 6개의 영역에서 너무 짧게 그렸네. 여섯 개의 영역에서 노랑둘, 초록색, 아니네. 노랑 1, 초록 2, 파랑 3 칠하러 간다.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우리가 앞에 수화에 있는 아니면 중학교 때 색칠하기 문제에서 주로 봤던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도형 모양은 전혀 안 복잡한 상태고, 이게 뭐가 복잡하냐면 같은 색이 2개, 3개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잡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를 응용해서 얘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왜 앞에 순열조합 문제 중에서 너희들은 이걸 안 했구나, 그렇게 복잡한 걸 안 해서 내가 고1 애들 내신대 비용으로 설명했던 거라 착각을 했네. 본 적이 없네. 자, 그러면은 초록이랑 파랑이랑 어느 쪽이 이웃하게 더 많지? 파랑. 그치? 그러니까 파랑을 배열하는 걸 뒤로 밀어. 오케이? 이쪽이 더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먼저 노랑과 초록을 먼저 배열을 해. 오케이? 이 배열의 모양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노, 초, 초와 초, 노, 초로 분류할 수가 있어. 초초는 그거는 여기다 곱하기 2 처리할 거야. 자, 이 분류의 의미는 뭐냐면 초록색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 얘기는 요 사이에 무조건 파란색 하나가 필수로 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뭘 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 틈새에다가 지금 파란색을 끼워 넣으면 파란색이 이웃하지 않게 되지. 네. 아까 이웃하지 않는 거 확률 문제에서 다시 이거 보여줬었잖아, 그지? 네. 여기도 요 틈새에다 파란색이 주면 파란색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초록끼리 떨어져 있으니까 초록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특별히 더 인식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니? 근데 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반드시 떨어지니까 여기에 파란색 하나가 필수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요거 배열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셈이야. 그런데 노란색이 한쪽 사이드로 나와 있으니까 노초초냐 초초노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로 처리가 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파란색 하나 집어넣어서 필수야. 그럼 남은 칸이 몇 칸? 색깔. 3칸 중에 파란색. 그럼 남은 색이 몇 개야? 3개 중에 여기 하나 칠했어. 2개. 2개. 맞지? 그럼 3칸 중에 2칸을 뽑는다고 보면 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뽑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색칠이 여기 파란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기가 초록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고, 그러면은 서로 같은 색끼리 이웃하지 않게 색칠이 됐지.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4군데 중에 파란색 들어갈 3군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뽑으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계산이 4, C, 3이야.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위에는 6, 아래는 4, 답은 10. 이해되시나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나온 것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이해하면 이거 너무 어렵고요. 그냥 조합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저 이거 6주 한 달에 고등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너희들 이제 6주 특강이 끝나면 이제 고등부는 내신 대비가 끝나요. 기말고사가 끝나요. 현재 고1, 현재 고2들은. 그래서 현재 고1, 고2도 이제 예비 고2, 예비 고3이 되는 걸로 개강을 하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예비 고1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막수상 시험 방으로 주는 거. 그치. 네. 레벨 테스트 할 거고요. 레벨 테스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반 구성이 선행 진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반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수업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데 하나가 무조건 수상, 하나가 무조건 수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선행.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앞 시간에 수상, 뒤 시간 선행이야. 기본이. 그럼 앞 시간 수상은 수상 레벨 테스트로 반이 결정이 되고 그게 앞으로도 쭉 가는 반이야. 오케이. 선행은 본인 선행 진도에 맞춰서 반을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반 옮겨야겠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교실을 옮겨 다녀. 너희들이 교실을 옮겨 다녀. 오케이. 물론 선생님들도 교실을 옮겨 다녀. 그러니까 앞에 두 교시 끝나고 그러니까 수상 수업 끝나면 뒤에 두 교시는 선행 교실로 옮겨가가지고 그러니까 내신반 선행반이 이렇게 따로 놀아. 그럼 그게 이제 2월까지 진행이 되고 2월 이후에 선행이 딱 빠져. 그럼 풀로 다 수상만 하는 거야. 대신 주 2회로 바뀌어. 주 2회로. 5시간씩. 그때부터는 4시간씩. 오. 3월부터는 4시간씩. 2월까지만 5시간씩. 오케이. 네. 그러니까 3월부터는 고등부 일반 수업이 4시간씩 2번이야.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5시 40분부터 9시 40분이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 뭐 중학교 때랑 다시 마찬가지로 학교. 이제 내신 대비 추가 주말 보충 같은 거 이제 하게 되잖아. 그런 거 있었어. 선생님마다 다른데 그런 거 한 적 없어 민서는? 근데 중학교 내신은 워낙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말 보충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 보구나. 이제 고등관에 가면 이제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주말 보충은. 주말 보충 같은 경우는 이름이 보충이니까 말 그대로 그거 수업 하느냐 안 하느냐 수강료를 더 내고 덜 내는 게 아니야. 자습실 와서. 그냥 아니 자습실 가서 공부한다는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담임 선생님은 그냥 본인 시간을 희생해서 나오는 거고요. 너희들은 추가 서비스를 받는 셈인 거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후임 노래방 세대니까 1시간씩 노래방 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옛날에는 그 시간제. 시간제로다가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갔거든. 그럼 이제 시간이 딱 떴어. 그러면은 시간이 끝나갈 때 나와서 사장님 10분만요. 이러면은 손님이 되게 뒤에 대기팀이 많이 있을 때는 안 되는데 대기팀이 얼마 없으면 사장님이 얘다 싶고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 나 쉬는 시간이다. 딴 얘기했더니 쉬는 시간이네.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29번, 30번 마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도 좀 나가고 숙제하는 시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쌤 어디야? 아까 옆반에 소리 엄청 들렸어. 옆반 아니야?
응? 근데 여기 3중 와이파이 어. 알려달라 해야 돼? 뭔가 알려줄 거 있잖아. 고등쌤이라. 어? 있어 여기 진짜 와이파이? 3층인지 2층이어도 잘 잡혀. 저거 왜 안 주지? 있으시잖아요. 아, 팬을 쳐? 응. 왜? 나도. 나 기다려. 나 기다려. 테니스가 제일 보고 싶어. 내가 뭔가 까먹은 것 같다 했더니 가져란다. 가운가. 민서는 과자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근데 얘 솔직히 안 먹어도 돼요. 아이고 뭐. 나 지금 숙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해? 누가 잘했냐고. 테니스 알죠? 알죠? 그냥 테니스. 그냥 쳐. 자, 가져봅시다. 맛있어. 1 A B C O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순서계수. 결국 얘는 1에서 5 사이의 자연수를 뽑으라는 얘기야. 맞지? 네. 1 이상 5 이하의 자연수. 후보는 5개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떻게 보든지 간에 n은 5다. 그럼 남은 건 얘네들이거든. 자, 함수의 개수 할 때랑 상황이 똑같아져. 모두 등호가 있으면 얘는 중복조합 문제야.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돼. 등호가 둘 다 없으면 얘는 조합 문제야. 5개 중에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거 서로 3개를 뽑으면 돼. 그냥 C로 뽑으면 돼. 그럼 얘가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가 등호 없을 때는 어떡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중복조합으로 하면은 뺄셈으로다가 조절할 것이고 조합으로 하면 덧셈으로 조절할 거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건 중복조합으로 보라고 나와 있는 문제기는 한데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도에 따라 중복조합을 사용하자라고 하면 먼저 5개 중에 3개의 수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요. 그럼 얘는 너무 많이 뽑았다. 빼기. 자, 이게 뭐냐? 포함과 배제의 원리야. 일단 뽑은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는 빼겠다지. 이해돼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냐? B랑 C랑 같은 거야. B랑 C랑 같을 수 없는데 여기는 B랑 C랑 같은 것도 뽑아놨다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얘는 B랑 C랑 같으니까 숫자를 몇 개를 뽑는 거야?
그치. A로 쓸 거 하나, BC 같이 쓸 거 하나 뽑는 거야.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빼기 5H2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거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조합으로 바꾸는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몇 C면? 7시상 오케이, 7C3 빼기 몇 C면? 6시 오케이, 6C2. 자, 그러면은 7C3은 35구만이 빼기 6C는 얼마나? 15?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니? 20. 자, 요렇게 답을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냥 조합으로 뽑는 경우. 자, 조합으로 문제를 뽑으면 자, 5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서 A, B, C를 한 다음에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뽑았어. 뭐냐면 이번에는 얘네들이 같을 수 있는데 같은 걸 안 뽑았지 아직. 이해돼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 걸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더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또 A랑 B랑 같은 걸 뭐로 뽑냐? 조합으로 뽑는 거지. 자, A랑 B랑 같았으니까 또 몇 개를 뽑을 거야? 2개. 그렇지. 얘는 5C2로 뽑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앞에 것도 10, 뒤에 것도 10이야? 그래서 20. 내가 볼 때는 조합이 빨라, 이 문제. 하나하나 동등하면 조합이 빨라. 이해돼요? 근데 개수가 좀 더 부등호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오케이.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은 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돼요? 그래서 A, B, C를 뽑는 게 아니라 A, B, C, D를 뽑는데, 4개를 뽑는데, 등호 있는 거 두 개 없는 거 하나다. 라고 하면 중복조합으로 짜는 게 편하고. 이해돼요? 아니면 등호 없는 게 두 개 있는 게 하나다. 라고 하면 조합으로 짜는 게 식이 편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해되니? 자, 요렇게 해서 29번 해결해봤고요. 자, 30번에 x-1의 10제곱 x 플러스 1의 6제곱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는 자, 민서가 뭔가 좀 쓰다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아닌가? 접니다. 아. 저도 쓰긴 썼어요. 아니 하나도 못 줘. 자, 수. 일단 최초의 인식은 이런 거지. 0차, 7차. 이건 안 돼. 1차, 6차 시작. 맞지? 그 다음에 2차, 5차, 3차, 4차, 4차, 3차, 5차, 2차, 6차, 1차, 7차, 0차. 좀 빡세, 그치? 계산을 하자면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x-1의 4제곱, x-1의 6제곱, x 플러스 1의 6제곱. 가능하지? 10제곱을 4제곱, 6제곱으로 분리시켰어. 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x-1의 4제곱, x제곱 빼기 1의 6제곱. 아.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가 x제곱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이거 2씩 올라가. 맞아? 그럼 이쪽 분류로 하게 되면 몇 개 안 남아 이게. 그러니까 일단 2의 배수. 그치 2의 배수가 되고 여기도 4제곱 6제곱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차 7차 이런 게 안 되지 그치? 7차 0차 이런 거 안 되고 맞지? 자 그래서 이쪽이 더 차수가 높은 게 나오니까 이쪽 높은 걸 좀 먼저 맞춰주자면 6차 1차인데 여기는 R이 사실은 3인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4차 3차인데 얘는 R이 2인 거고 그 다음 없어. 왜? 여기가 더 이상 차수가 안 높아져. 못 높아져. 5차로 못 올라가. 여기서 이거 2차로 내리면 얘를 갖다 5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5차로 못 올라가. 이해돼요? 네. 그럼 얘는 분류가 7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줄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를 차례대로 얘기하자면 얘가 4C1이 될 때
마이너스 1이 3개가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R이 3이야. 6시 3이 될 때, 그때 얘가 3개면 얘도 3개, 마이너스 1이 또 3개가 들어가고요. 오케이. 동류항 계산으로 덧셈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계수가. 오케이. 자, 이쪽에서는 x가 3개 들어가서 4c 3이 될 때 마이너스 1이 1개 들어가고요. 아니. 자, 이쪽에서는 r이 2야. 그래서 6c 2를 할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4개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되니? 자, 그러면 4c 1은 4 곱하기 6c 3은 20 할 때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합쳐서 부호가 아, 플러스지. 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c3이 4, 6c가 15를 할 때 얘 부호가 마이너스. 그렇지. 요렇게 생겨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80 빼기 60 해서 20 하고 계수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갖다가 요렇게 변형할 생각만 해주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못하겠어요. 나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거 아닌데 뭐지? 라고 했어. 해서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분류가 몇 개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 문제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해되니? 자, 사실 30번 하나만 좀 많이 어렵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4문제 있다고 했는데도 여기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자, 진도 남은 거 조금 마저 나가고 그 다음에 각자 테스트도 고쳐보시고 숙제도 좀 이어서 하시고 민서는 숙제 완료 못하면 남이 알겠지. 과자 맛있게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근데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네가 숙제 덜 했던 자리 이미 세 문제 내가 아까 수업 시간에 풀어줬으니까 풀긴 다 풀었는데. 채점 빨리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아까 80쪽에 이 교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열심히 얘기를 했었고요. 맞지? 자, 81쪽으로 넘어와서 필수예제 105는 안 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필수예제에서 문제 잘못된 거고요. 106번만 계산만 마무리해 주세요. 선생님 시까지 다 짜줬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81쪽에 필수예제 10번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공과 흰 공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검은 공, 흰 공 합해서 10개. 이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는 거를 갖다가 하는데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서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도 집어넣고를 여러 번 반복. 그러니까 이 여러 번이라고 썼는데 이걸 갖다가 충분히 많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란다 이럴 때. 오케이. 여러 번 반복했더니 세 번에 한 번 꼴로 두 개 모두 흰공. 세 번에 한 번 꼴로 두 개 모두 흰공. 자, 이 녀석의 해석이 결국 뭐냐면 두 개 모두 흰 공이 되는 통계적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두 개 모두 흰 번이 되는 통계적 확률,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그 통계적 확률이 3분의 1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흰 공의 개수.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구하죠. 흰 공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 표현이지.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길게 말을 썼을까? 확률이니까 어쨌든 그쵸.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이야. 확정이 아니라 추정. 무슨 소리냐? 여기서 구한 수학적 확률로 3분의 1이라고 풀 거야. 수학적 확률이 는 3분의 1이다. 근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략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충분히 크면. 맞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추정되는 흰 공의 개수의 추정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이 문제 유형은 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써야 돼. 문제에다 물어볼 때. 근데 그거를 어긴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해. 그냥 그러려냐고 풀어주세요. 오케이? 몇 개인가라고 물어보면 안 돼, 원래.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몇 개 있다고 추정되는지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흰 공의 개수가 X개 있다고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수학적 확률식을 짤 거야. 오케이? 그럼 수학적 확률식을 짤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10C2가 표본 공간이고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문제도 중복조합대 문제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흰 공과 검은 공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이나 아니면 같은 색깔의 공 구분하지 않는 자 같은 말을 아예 안 써. 안 쓰는 게 정상이야. 왜? 원래 다 서로 다른 공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만 빈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야.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정상인 거고요. 자, 그래서 10C2 분의 그러면은 분자는 XC2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흰 공 중에 2개를 뽑아서.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는 3분의 1인데 는 3분의 1 쓰기 전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 10P2분의 XP2로 바꿔줄 거야. 왜? 이건 R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이 19분의 XX-1이 3분의 1. 맞니? 그러면은 X 곱하기 X-1이 얼마야? 30? 맞아. 그럼 또 X는 자연수잖아. 맞니? 그리고 얘를 갖다 전개해서 2차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6 곱하기 5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X는 몇? 흰 공은 6개 있다고 볼 수 있다. 흰 공의 개수는 6개 다가 아니라 흰 공의 개수는 6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자, 요런 게 통계적 확률이다. 밑에 확인 체크 107번, 108번 풀어봅시다. 밑에 문제가 완전히 따로 도는데 이놈 새끼들 교재도 이따로 만들었어. 밑에는 그냥 통계적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전체 개수분의 원하는 개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7번은 전체 마리수분의 원하는 마리수. 108번은 전체 학생 수분의 원하는 학생 수. 전에도 한번 예제랑 확인 체크랑 전혀 다른 놈이 한 번 있었더니 요 페이지도 그러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계산이 조금 짜증나요.
오케이. 다들 잘 푸셨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강 기하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하적 확률은 교과외입니다. 기하적 확률은 교과외.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소개를 하고 내신 문제로 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자, 근데 그게 3학년 때 확통이 나오는 학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2학년 때 확통이 나오는 학교라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3학년 때 확통이 시험범위에 들어간 학교는 대부분 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면 시험 범위가 대부분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교과의 범위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확통을 선택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간히 선생님들의 고집으로 이거 진짜 중요해라고 시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는 걸 소개 정도만. 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굉장히 간단해. 요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냐 불행이냐? 다행. 우주에서 하느님이 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똑 떨어뜨렸는데 내가 태어난 자리로 내려오고 이러다가 각도가 살짝 빗나갔으면 북한이야. 진짜. 조금 더 올라왔으면 중국이야. 이래. 자, 그러면 요만큼 범위 안에 떨어질 수 있을 때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날 확률은 요만큼 범위 안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넓이. 요런 느낌이 이제 기하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은 뭐냐면 영원히 우주를 배회하진 않는다. 지구 어딘가에는 떨어진다. 이해되니? 자, 어쨌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길이분의 길이가 되든가, 그러니까 전체 길이분의 해당 사건 A를 나타내는 길이. 이해되니? 아니면 넓이분의 넓이가 되던가, 해당 사건을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가 되던가.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분자 분모의 그 크기 시스템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요? 넓이분의 길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없어. 이해되니? 표본 공간을 길이로 설정하면 당연히 사건 A도 길이로 설정되게 돼 있는 거고, 표본 공간을 넓이로 설정되게 돼 있는 문제는 해당 사건도 넓이로 설정되게 돼 있는 거고, 부피도 마찬가지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사실 여기서 특강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는 유형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물론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걸 갖다 푸세요라고 하기는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좀 더 넓게 그릴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 내부에 ABCD 내부에 임의의 점 하나 P를 잡을 때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삼각형 PAB가 분각 삼각형이 될 확률.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도 티가 나지만 어디가 둔각이 돼야 돼? APB. 그치, 여기가 둔각이 돼야 되지. 이 그림에서 요각이나 요각은 둔각이 될 수가 없어. 이 P를 갖다 이 사각형 내부에 들어본다라고 하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표본 공간은 뭐겠냐? 정사각. 4. 그렇지. 정사각형 ABCD가 표본 공간이 되게 될 것이고, 맞지? 그러니까 분모는 넓이 4를 기준으로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바라는 거는 하필 딱 여기가 둔각이 되길 바라는 거지. 맞지?
그럼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 있고 무슨 삼각형이 있고 무슨 삼각형이 있어? 얘가 직각. 그렇지. 예각삼각, 직각삼각, 둔각삼각형이 있지.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 특징이 다 직각삼각형도 하나만 직각이지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야. 맞지? 예각삼각형 세 개 다 예각이지만. 자, 그러면 결국 여기다 각이 막힐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예각이야. 이 각만 둔각, 직각, 예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예각, 직각, 둔각 중에 기준이 되는 자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경계선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대가 B. 자, 요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 양수와 음수를 가르는 수가 뭐예요? 0. 오, 잘하네. 이런 거야. 양수와 음수는 누가 갈라? 0이 가르지. 이게 실수의 성질에서 실수는 세 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양수, 영, 음수야. 이해되니? 자, 그럼 각 세 개가 예각, 직각, 둔각이야. 이 세 개를 어떻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각은 누구냐? 직각. 그렇지, 이 얘기야. 기준은 직각이라는 거야.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이고 직각보다 크면 둔각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선이 펼쳐질 자리는 직각인 거야. 이해돼요? 어떤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건 여기에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야. 오케이. 자, 이 P를 움직이면 어떤 도형을 만들까? 원. 좋아. 그치. 원주각의 성질이지. 중3 원주각 너희들이 마지막에 본 기말고사의 범위였을 거야. 그치? 맞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P는 움직이면 딱 요렇게 원을 만드는데 도형 내부라는 정사각 내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중에 딱 반원만 그려진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처음에 아까 P 찍었던 자리가 예각에서 둔각이었어? 그림상? 얘가 아니 둔각. 둔각이었지, 그치? P가 이 바깥쪽으로 찍히게 되면 요 각이 뭐가 돼? 예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점 P가 저 반원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돼? 안쪽, 바깥쪽? 안쪽. 안쪽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원하는 곳이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분자에 올라가게 될 사건 A 영역의 넓이는 요 반원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요 반원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 1. 1. 그럼 반지름 길이 1짜리 반원 넓이가 뭐예요? 파이. 2분의 아 2분의 원이면 파이니까 반원이라서 2분의 파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확률은 8분의 파이다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하적 확률 중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야. 이 경계선을 갖다 직각을 기준으로 반원을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걸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 적 있으면 봤는데 이거 뭐였더라? 아, 맞다, 반원. 이렇게 되는데 처음 보고 이 조건에서 반원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이걸 대표 문제로 하게 되는 내용은 결국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서 결국엔 전체 넓이분의 해당 사건을 표현한 넓이, 길이분의 길이, 부피분의 부피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 나와 있는 109, 110번을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여기가 정수래. 문제에서 얘가 정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 사고를 정수에 가둬두면 안 돼. 분에서 맞는데 자, A제곱 빼기 5A 그렇지. 이거를 이거 안에 이게 포함되는 거야? A가 0 이하이거나 4분의 5 이상이지. 0 이하이거나 4분의 5 이상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체 이건 또 왜 통분을 하는 거야?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걸 그냥 오라고 하고 오랑 15랑 엮어놓으면 되잖아. 이걸 오라고 하면 헷갈려? 네. 저 아직 그게 잘 못해요. 자, 다시 써봐. 4분의 15 밑에 5.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냥 이렇게 4 곱하면 되잖아. 4 써. 예. 여기서 여기서. 아. 분수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도 되잖아.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럼 20분의 15니까. 이걸 갖다가 4분의 20으로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4분의 20이 어디서 나왔지? 5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마삼에서 여기까지 5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본인이 헷갈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수직선, 마상, 이게 표면 공간이야. 네. 이건 무슨 문제? 길이 문제야. 아, 그럼 표면 공간의 길이가 얼마냐? 5. 그래서 5분의 1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아, 네. 오케이. 0, 2분의 5. 이게 사건 A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네. 그럼 그 길이는 얼마냐? 3 더하기 2분의 1. 응. 분자분모에 2를 곱해 그냥. 잠깐만. 근데 여기 2분의 5, 아니 4분의 5잖아. 미안해. 그럼 여기가 4분의 4. 응. 그럼 분자분모에 그냥 4를 곱해. 사 4분의 3이니까 번분수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 자, 다들 잘 푸셨고요.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갈 부분 다 됐고 숙제는 87쪽 74번까지를 숙제로 해주시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테스트 틀린 문제 고치기 여유되면 숙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서는 숙제 빨리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 빨리 고치고 그게 안 되면 숙제가 다 안 끝난 거고 주는 것도 됐어요. 다 됐어? 표시만 안 했을 뿐이야? 네.